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네, 삼선 계단, 구름다리, 그리고 멋진 암릉, 그리고 정상분까지 정말 우리나라의 손꼽히기에 아름다운 대둔산, 그 중에서도 완주 방향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둔산 완주 방향은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계단, 구름다리, 뭐 정상부, 그리고 정말 멋진 암릉, 칠성봉 이런 모든 풍경을 볼 수 있는 코스인데요. 이 멋진 풍경에다가 거기다 케이블카가 설치가 돼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이 멋진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코스 중에 하나이고요. 난이도는 거리도 짧고 시작고도 높아서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가파른 구간이 많아서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는 코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주차장에서 정상만 찍고 온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험한 구간은 없어서 운동하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 칠성봉을 거쳐서 용문골 방향으로 하산할 경우 조금 험한 구간이 있어서 되도록 등산화를 착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접근성은 이 대둔산 버스터미널이 있긴 하지만은 운행 도시와 운행편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편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풍경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손에 꼽히게 아름다운 산인 것 같고요. 뭐 사시사철 언제 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대둔산에서 찍은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상부와 삼성계단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계단 근처에서 찍은 암릉의 모습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 그림에 정말 멋있죠? 이날 날이 너무너무 맑았어요. 네, 그리고 구름다리와 삼성계단 그리고 정상부가 멋지게 보이는 풍경입니다. 삼성계단 올라서 찍은 사진이고요. 뒤에 하늘이 너무 멋있습니다. 칠성봉 전망대에서 찍은 칠성봉 사진이고요. 그리고 초입부에 있는 단풍의 모습입니다. 구름다리고요. 예, 그리고 삼성계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좀 몇 년 전에 찍은 거네요. 친구들이랑 갔을 때. 정상부에서 찍은 능선 사진이고요. 다른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찍은 단풍 사진이고요. 네,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구름다리와 그리고 케이블카 타는 곳, 그리고 산 그림에 옆에 암릉, 그리고 삼선 계단이죠. 코스 설명 먼저 해드리면요. 찾아가는 길은 지도 어플에서 대둔산 공용버스 터미널을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로 안내해 줄 겁니다. 바로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요금도 없고 여기는 입장료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소는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이 바로 옆에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가기 쉬울 것 같은데 전주나 군산을 제외하고는 인근의 도시에서밖에 버스편이 없고요. 그리고 버스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코스는 네, 여기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등산로를 통해 올라서 금강구름다리와 그리고 삼성계단을 거쳐서 정상에 오른 후에 그런 다음에 왕관바위를 거쳐서 여기 칠성봉 방향을 거쳐서 칠성봉 전망대를 보고 용문골 입구로 하산을 해서 다시 터미널까지 걸어오는 코스입니다. 네, 총 한 5.2km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알바를 해서 조금 길어졌고요. 시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릴 거고 상승고도가 624m, 정상이 867m인데 시작고도가 거의 300이어서 생각보다 상승고도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요. 하지만은 굉장히 가파른 구간이 많습니다. 시작해서 구름다리까지 가파르고요. 그리고 삼성계단 끝나고 정상부 능선까지가 가파르고요. 용문골 삼거리에서 칠성봉 전망대를 지나서 케이블카 갈림길까지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전체적으로 가파른 구간이 많아서 체력 소모가 좀 심한 편이니까 참고해서 다녀오시고요. 만약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셔서 금강구름다리와 삼성계단만 보고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케이블카는 편도 8,500원 그리고 왕복 11,500원이고요.
보통은 아침 9시부터 운행을 하는데 단풍 시기 주말에는 아침 8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가서 이렇게 원점 회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칠성봉 전망대와 그리고 여기 왕관바위 있는 부분이 꽤 아름다워서 저는 이쪽으로 해도 뭐 크게 많이 안 돌거든요. 거리 차이로 한 6, 700m 정도밖에 안 나고 상승고도는 아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 되도록이면은 이쪽으로 돌아서 오시길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 사진 한 장씩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공영 주차장이고요. 주차요금 무료입니다. 저는 엄청 일찍 도착해갖고 아침 7시 20분에 도착을 해갖고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두 번째 차인가 세 번째 차인가 그랬습니다. 네,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에요. 여기서 주차를 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고요. 주차를 하자마자 정상부에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마천대 정상이고요. 케이블카 내리는 곳, 네, 그리고 멋진 봉우리들이 보이죠. 주차장을 나와서 케이블카 방향으로 걸어가시다 보면요, 벌써 오르막길이 만만치 않고요. 여기가 케이블카 타는 곳입니다. 요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만 아침 8시에 운행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블카 타는 곳을 지나서 도로를 잠시 좀 올라가게 되고요. 도로를 지나면은 숲길을 조금 걷게 됩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데요.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계단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지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팔라지기 시작하고요. 구름다리 부근에 갈 때까지 이 가파른 계곡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1km 정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가파르진 않은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가팔라지더라고요. 별로 안 가볍다고 하는데 제 숨소리는 너무 거치네요.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이끼 폭포 비슷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 갈수기여서 굉장히 물이 없더라고요. 계곡에는 물을 거의 한 방울도 못 봤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어요. 이끼 낀 바위 속에 물이 차 있어서 좀 신기했어요.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굉장히 가파른 길인데요. 보시다시피 꽤 가파릅니다. 진짜 경사도 40% 이 정도는 돼 보이는 경사들이고요. 그게 정말 끊이지가 않고 쉴 새 없이 오르막이 지속됩니다. 중간에 케이블카로 갈라지는 길이 있지만 이쪽으로 간다고 쉽지가 않죠. 그냥 등산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400m가 정말 끝판왕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사가 매우 가파르요. 제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근데 거리가 한 1km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30분에서 45분 정도면은 금강 구름다리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숨이 깔딱깔딱 하죠. 짜증나고. 어쩔 수 있나요? 쉬엄쉬엄 가야죠. 등산이란 힘든 겁니다. 진짜 사진만 봐도 좀 질리네요. 네, 여기까지 올라오시면은요, 예, 여기 보시면 케이블카 금강 구름다리까지 100m 남았다는 표지판이 보이실 겁니다. 100m만 올라가면 돼요. 그 구름다리가 보이죠? 100m만 조금 힘을 내서 올라가면은요, 그 앞에 이렇게 전망대가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조망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예, 케이블카 내리는 곳이고요. 네, 저 멀리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날이 너무너무 맑았습니다. 정말. 케이블카 타는 곳 부근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었어요. 네, 이렇게 좀만 더 가면은 구름다리를 만나게 되고요. 네, 여기가 굉장히 포토 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찍어도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서 찍으면 이런 식의 앵글이 나와요. 구름다리와 삼선계단, 그리고 정상과 그 암릉이 멋지게 보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진 찍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구름다리 어디서 찍어도 예쁘고요. 여기 전망대에서 찍어도 예쁘고요. 여기 삼성계단 올라가기 전에 여기 전망대에서 찍어도 예쁘고요. 삼성계단 올라가서도 전망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찍어도 예쁘고요. 정상에 올라가서도 찍어도 예쁩니다. 진짜 포토스팟이 넘쳐나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엄청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름다리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날 7시 20분쯤에 도착해서 아마 지금 이 영상 찍은 게 아침 8시 정도 될 거예요. 10월 29일이었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한적한 산행을 할 수 있었고 사람 한 5명도 못 만난 것 같아요. 보통은 구름다리에 사람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단풍 시즌에 가면은 정말 주차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대둔산은 저는 요번이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언제 가도 예쁜 산인 것 같습니다. 진짜 겨울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눈이 좀 쌓여 있으면은 바위에 눈이 좀 쌓여 있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단풍이 좀 예쁘게 들었네요.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찍은 사진들이 다 너무 아름다워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대둔산 정말 예쁜 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손에 꼽히게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삼성계단까지 250m인데요. 살짝 내리막을 내려갔다가 또 오르막을 오르는데 이 250m밖에 안 되는 오르막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사도로 치면 30%에서 40% 정도는 되는 경사고요. 진짜 꽤나 가파릅니다. 보세요. 폭이 굉장히 짧고 높이가 높아서 여기도 할딱할딱 거립니다. 네, 여기가 삼선 계단이고요. 삼선 계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풍경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유, 풍경이 너무 좋네요. 네, 구름다리 방향이고, 아유, 옆에 능선 너무 좋고, 옆에 바위도 너무 예쁘고, 네, 삼선 계단인데요. 삼선 계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생각보다 가파르고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일단 바닥이 보이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좀 흔들려요. 그리고 뒷사람이 뛰어도 조금 흔들리고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울면서 올라갑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한 10명에서 갔는데 고소공포증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 울면서 올라갔어요. 참고로 구름다리랑 삼선 계단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고소공포증이 좀 있다 그러시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면은 무서운데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보시다시피 바닥만 보고 간다고 해도 뻥 뚫려 있어서 무섭고요.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팔라요. 근데 옆에 풍경은 좋은데 겁이 나면 풍경을 볼 여력이 없죠. 저도 끝까지 찍고 싶었는데 일단 좀 무섭고 두 번째로 너무 힘들고 해서 여기서 반쯤 와서 포기하고 풍경 한 번 보여드리고 진짜 날 맑았네요. 그리고 영상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탁 올라가서 보면 이런 풍경이 보입니다. 아유, 진짜 제가 가서 요번에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무보정입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뒤에 산 그림회가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면 대둔산 정상이 보이고요. 여기 올라와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엄청 찍습니다. 네, 삼성계단을 올라오면 마천대 정상까지 한 350m 정도 남고요. 이 350m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딱 올라오면은요, 이제 곧 능선을 만나게 되고 능선에서 150m는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살짝 옆으로 가다가 계단 2번 올라가면은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정상은 마천대인데 개척탑이라고 적혀있는 개척탑이 있고요. 정상도 뷰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이날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게 보정을 하나도 안 한 사진입니다. 그냥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찍어도 막 사진이 예술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장담은 못하겠는데 이쪽 방향에 지리산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리산, 이게 반야봉이라고 하고 여기 천왕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찾아보니까 대둔산에서 지리산까지 100km인데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정말 지리산이면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모양은 천왕봉이랑 그리고 반야봉 모양이긴 한 것 같기도 해요. 장담을 못하겠는데 너무 멀어요. 왜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으려고 그랬는데 100km면은 안 보이죠 보통. 아유, 네, 다른 쪽 능선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아, 너무 좋네요. 예전에는 저 난간이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간 게 2년 정도 됐는데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아, 이 장면이 너무 예뻐요. 영상을 다시 봐도 정말 와 감동이네요. 네, 이렇게 충분히 풍경을 보시고 다시 아까 그 삼거리로 내려오셔서 저는 하산은 용문골 삼거리 방향으로 했고요. 용문골 삼거리까지 가는 450m는 한 20분 내외로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리대가 많은 능선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굉장히 완만한 업다운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요 부분이 조금 험한 구간이 있어서 좀 등산을 신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가시다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길과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나눠지는데 이쪽은 우회길이고요. 이쪽은 조금 험한데 풍경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런 풍경이 보이고요. 봉우리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게 없어서 모르겠네 어딘지. 여기서 풍경이 좋으니까 여기서 풍경을 보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네,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앉아서 사진을 찍으세요라고 누가 스튜디오에 의자를 마련해 놓은 것처럼 의자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봐도 사진이 너무 멋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와, 여기는 찍을 땐 그렇게 안 무서운데 비디오가 왜 이렇게 무섭게 찍혔나요? 와, 바로 낭떠러지예요.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풍경을 보시고 좀만 더 가시면은 네, 용문골로 하산하는 방향이 있고요. 1.6km만 가면은 용문골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하산을 시작하면은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경사가 얼마나 가파르냐면요.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지지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지대를 잡고서 조심조심 내려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낙엽이 내리면서 낙엽을 밟고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은 시기입니다. 요즘은 발을 디딜 때 낙엽 부근에 발을 딛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돌에 발을 디뎌서 미끄럼 사고를 좀 방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많이들 미끄러지는 시기죠. 네, 그리고 산불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요. 네, 이렇게 가파른 경사를 조심조심 내려오시다 보면은요, 아유 정말 가파라요 여기가. 근데 대둔산 자체가 경사가 대부분 가파릅니다. 한 400m 정도 내려오시면은 네, 칠성봉 전망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칠성봉 전망대까지는 60m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를 가려고 제가 이쪽으로 오시라고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뒤에 바위들이 심상치 않죠 벌써. 대둔산 진짜 멋있는 산인 것 같아요.
예, 이 풍경을 보러 여기로 온 거고요. 여기는 전망대가 아니고 저 뒤에 가면 조금 더 멋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거기서 훨씬 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계단에 따라 올라가시면 커다란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오만하게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게 정말 멋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가시면은 칠성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걸 보러 여기 온 거죠. 사진보다는 영상이 좀 더 멋짐을 잘 표현해 줄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려고 이쪽으로 오시길 좀 추천을 드린 거고요. 진짜 멋있네요. 네, 충분히 보시고 다시 하산길을 내려가시면 되고요. 케이블카로 갈라지는 삼거리까지는 꽤나 가파른 구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1km는 계속 가파르고요. 갈림길 이후에는 비교적 완만한 내리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크게 가파르지 않고 비교적 무난한 하산길이 될 거예요. 낙엽이 정말 많은 시기네요. 특이한 바위도 있고요. 좀 낙엽이 정말 많이 지는 시기고요. 여기 암장 이용 준수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근처에 암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길을 잃었어요. 전 여기를 두 번째 왔는데 길을 여기 두 번째 왔는데 두 번 다 잃었네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길로 갔다가 막 이런 길로 갔다가 그래서 저도 길을 잃어서 이쪽으로 한참 갔다가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 길을 찾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이 이 위에 평지에 서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길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이쪽을 따라 내려오시면 되고요. 등산로까지는 800m 남았는데 800m는 뭐 그렇게 많이 볼 것도 없고 네, 무난한 하산길인데 제가 갔을 때는 10월 29일이었는데 단풍이 이 부분이 꽤 괜찮게 들었습니다. 네, 아마 며칠 안 있으면은 단풍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는 아마 거의 단풍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등산로 입구까지 260m 남았고요. 그냥 무난한 길을 내려오시면은 곧 등산로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여기가 등산로 입구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고 딱 내려가시면은 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시면은 주차장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여기서 주차를 하고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오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좀 비교적 완만하고 그리고 이렇게만 갔다 와도 충분히 볼 거는 다 챙겨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없고 이것도 약간 좀 불법 주차스럽죠.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되고요. 한 500m,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은 네, 곧 대동산 공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옆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뭐 차를 가지고 귀가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둔산 완주 방향 등산 코스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대둔산은 정말 산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이에요. 암릉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바위들이 많은 산이고요. 완주 방향 코스는 그 바위뿐만 아니라 삼선 계단 그리고 구름다리 케이블카까지 있어서 정말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케이블카까지 있어서 정말 체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케이블카를 타고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등산을 즐기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하고요. 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